인민이 당하는 아픔과 불행을 하루빨리 가셔주는 것을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최중대사로 여기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20년 10월 1일 건설 중에 있는 김하군 피해복구 현장을 현지지도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자기들이 사는 고장에 처음으로 모셨던 뜻깊은 날을 맞이한 김하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지방공업 발전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오보이의 불멸의 혼신과 로고를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10월 1일 머나먼 길을 달리시어 우리 김하군에 찾아오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언제부터 김하에 한번 와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허락치 않아서 이제야 왔다고 하시면서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시면서 인민들이 좋아하는가부터 물으셨습니다. 국내 인민들이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사랑 속에 건설되는 살림집은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집이라고 하면서 정말 좋아한다는 일꾼의 보고를 받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원내 기뻐하시면서 시대적 낙후성을 털어버리고 우리 당이 구성하는 미상문명사회에 어울리는 문화주택들에서 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되찾는다면 그처럼 기쁘고 보람스러운 투쟁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고 진정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앞으로 살림집들을 지역의 우수한 문화와 지대적 특성, 인민들의 편의와 요구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원칙에서 독창성이 부여되고 주변 환경과의 예술적 조화성과 다양성이 적절히 결합되게 건설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지방의 특색이 살아나는 표준 살림집 문화주택들을 자기 고향 집을 꾸리는 정성으로 더 빨리 더 훌륭하게 일도세워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선물하기 바란다고 절절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초소리 일작업한 포전에도 들리셨댔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큰 물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는 내다볼 수 없었던 이제 좋은 작황이 펼쳐졌다고 포전마다 피해를 이겨낸 흔적이 역력하다고 하시며 농장원들이 정성이 포기마다 고이고 그들이 바친 이제 애국의 땀방울과 노력이 있었기에 내년에 없는 이제 피해 상황 속에서도 이런 결실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시며 이제 귀중한 농작물을 끝까지 지켜낸 우리 농업 근로자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오목한 자연의 광란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휩쓸어 갔어도 피해 지역들의 이제 새집들이 일도서고 자기의 모습을 일신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최고 수확량도 못지않은 알곡 소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정말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김하군 사람들은 영광의 그날이 있어 자기들이 사는 고장이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의 시월이 열린 역사의 고장으로 온 나라에 유명해졌다고 긍지에 넘쳐 얘기합니다. 이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험한 진창길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해복구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살림집 건설만이 아닌 지방공업 발전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읍지구는 물론 이 소재지 작업반 마을들이 밝고 문명하게 변모되는 데 맞게 지방공업 공장들을 연차별로 개건하여 국내 인민들이 물질 생활순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틀어지고 내밀어야 한다고 거듭 이르시었습니다. 그때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지방공업 공장 개건을 어떻게 하나 군 자체의 힘으로 하겠다는 군당 책임일군에게 자신께서 적극 밀어주겠다고 지방공업 공장들을 개건하여 인민들이 구덕을 보게 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방공업 발전이 새로운 상승기에 들어선 현실적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개 제2차 전원회의에서 생활 조건이 어려운 산골군인 김하군이 먼저 좋은 경험을 창조하도록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를 위한 강력한 국가적 조치들도 취해 주셨습니다. 김하군의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통해서 귀중한 경험들을 하나하나 마련하시며 김하군이 시범군으로서의 지위를 고수해 나가도록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24년 2월 김하군 지방공업공장들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지방공업 공장들의 현대화 실태와 경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방공업 공장 건설이 앞서 경제적 타산을 발화하고 품질 제고를 위한 사업에 지속적인 힘을 놓을 때 대한 문제, 기술자, 기능공들의 수준을 높일 때 대한 문제, 원료 기준을 튼튼히 갖추고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책임적으로 보장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지방공업 공장 건설과 앞으로의 경영 활동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지금 기마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지방공업 공장들의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 당해 영도업적을 길이 빛내며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자신들의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88세 즈음하여 경의하는 김정은 동식의 삼가 올리는 충성의 편지를 채택하는 제1번 조선인 중앙대회가 9월 29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는 허정만 청년중앙상임위원회 위장과 박구호 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을 비롯한 청년중앙 일꾼들,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 일꾼들, 간도지방의 일꾼들, 충성의 편지 이어 달리기 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가 수락됐습니다. 박구호 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이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88세 즈음하여 경의하는 김정은 동식께 삼가드리는 충성의 편지를 정중히 낭독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식께 삼가드리는 청년중앙상임위원회의 충성의 편지가 대회 참가자들의 우렁찬 박수 속에 채택됐습니다. 충성의 편지 이어 달리기 대표단 단장인 리광일 제1번 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결의 토론을 했습니다. 앞서 경의하는 원수님께 삼가드리는 충성의 편지를 채택하는 대회들이 청년의 각 지방 본부들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88세 즈음에서 제중조선인 청년합회에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삼가 올리는 충성의 편지를 채택하는 모임이 9월 28일 중국 길림육문중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최운복 제중조선인 청년합회 의장과 부의장들을 비롯한 청년합회 일꾼들, 산하조직 대표들, 충성의 편지 이어 달리기 대표단 성원들, 심양주재 우리나라 청룡사관 일꾼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수락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제중조선인 청년합회에서 삼가드리는 충성의 편지를 최운복 의장이 정중히 낭독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련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역사와 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소하며 제중조선인 청년합회를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용도를 일심으로 받들어 나가는 존엄 높은 공화국의 해외 공민 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갈 충성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창당의 숭고한 이념과 정신을 굳건히 계승해서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만년대계를 줄기찬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갈 신념의 대요가 뜻깊은 10월 명절을 맞이하는 유서 깊은 해방산 기술계 성지로 끊임없이 굽이치고 있습니다. 리금주 과장은 당 창건 사족지는 1970년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25돌을 맞으며 훌륭히 꾸려졌다고 하면서 최근 하루에만도 1000여 명의 참관자들이 이곳을 찾아 위대한 수련님의 불멸의 당 창건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해방 직후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당으로 건설하시기 위해서 모든 심혈과 노고를 다 바치셨습니다. 우리 수련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심연숙 강사는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한 당이라는 것은 위대한 수련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조직 노선과 정치 노선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 당,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 건설되고 강화 발전되어 온 우리 당의 성스러운 역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참관자들은
우리 당이 위대하고도 불멸할 업적을 쌓은 것은 창당 초기부터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을 전분으로 삼고 투쟁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절감했습니다.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당마크를 제정하실 때에도 우리 당의 정치이념이 뚜렷이 반영되도록 종육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우리 당이 노동자, 농민, 근로인 대리의 선진분자들의 조직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잘 알리게 마치와 낫과 부수로 형상하여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당의 대중적 성격과 무궁무진한 위력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셨습니다.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린 대중적 당, 이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장장 80성상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사를 아로새겨올 수 있었습니다. 근로인민의 대중적 당인 우리 당의 정치 이념이 뚜렷이 반영된 당 마크를 보면서 참관자들은 창당의 표대가 위대하고 그 계승이 위대하면 당의 어제와 오늘, 내일이 승리와 영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역사의 진리를 깊이 체득했습니다. 위대한 우리 당이 어떻게 창건되었는지, 우리 당의 인민적 시책들이 어떻게 마련되었으며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행복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사적제의 여러 것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진수로 하는 우리 당의 창당 이념과 정신을 순결하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계승해 나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결의들을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당 정책을 투쟁과 생활의 지침으로 전진의 기치로 틀어지고 나가자.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세를 백배하여 올해 투쟁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자. 당 창건 88시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더욱 분발해서 일터마다에서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250만 산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단행했습니다. 리철수 특파기자와 김송범 특파 촬영가가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대발파 소식을 취재 촬영해서 보내왔습니다. 당 창건 요돈돌설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기 위해 연초에 65만 산 대발파로 광물 증산의 돌파구를 열고 지난 6월 23일 또다시 70만 산 대발파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서 초리 기지들의 더 많은 철종광을 생산 보장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은 그 기세로 힘차게 내달려 올해 들어와 8월 초까지 7,700여 톤의 철종광을 증산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거둔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보다 대담하고 통이 큰 대발파를 진행할 작전을 펼친 연합기업소에서는 갱도 불진을 계획보다 50여일이나 앞당겨 결속하고 10월 1일 오전 조업일의 두 번째로 되는 250만 산 대발파를 단행했습니다. 해발고가 830m인 이곳 강산이 어광제 구역에서 이제 곧 250만 산 대발파가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42여 년 전에 우리 광산에서는 250만 산발파로 처음으로 진행했는데 그때가 1981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 진행한 대발파는 10대 전망 목표에 제시된 깡철거지, 점령이나 돌파를 이루는 데서 매우 중요한 기회로 되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게 되는 250만 산 대발파는 당 창건 연도를 맞으면서 우리 당에 드리는 충성의 노력적 선물입니다. 발파! 이번에 250만 산 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우리 연합기업소에서는 올해 연간 닥터 처리와
철정강 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진행된 250만 산 대발파, 이것을 단순히 숫자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곳 노동급이 강중앙의 권위를 김광철 국장 동지를 비롯한 금속공업성의 일꾼들은 철산봉을 뒤흔든 대발파의 장취한 개성은 금속공업의 생명선을 지켜선 무산의 노동계급이 자력갱생 견인불발의 투쟁정신이 안아온 귀중한 결실이라고 하면서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을 열렬히 축하해 주었습니다. 연합기업소의 전체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당창군 요든돌과 당지의 부차대회를 자랑찬 쇳돌 증산성과로 맞이할 일념 안고 더 높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촉매진하고 있습니다. 당창군 요든돌을 맞으며 선연단 조직들에서 마련한 선연어 서형 뜨락도로들이 황해남도 안의 농장들에 증정됐습니다. 1일 해주시에서 진행된 서형 뜨락도로들을 증정하는 모임을 러곡철 특파 촬영과가 촬영했습니다. 모임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종순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선연단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의 증정사에 이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증정서가 전달됐으며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선연어 뜨락도로들마다에는 나이보다 나라를 위한 마음이 먼저 자란 우리의 장한 선연단원들이 경기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바쳐온 충성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선연단원들이 선연호 기중기와 자동차, 뜨락도로들을 마련해서 사회주의 조국의 전진 발전에 기여한 전세대 선연 애국자들처럼 조국을 위해 더욱 헌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황해남도의 전야로 달려나가는 선연어 서형 뜨락도로들을 기쁨 속에 환송했습니다. 각지의 벼가 올 소식입니다. 평안북도에서 온 한 해 품들여 갖고 알곡을 제철이 허실 없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벼가올이 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렇게 무르익은 벼바다가 펼쳐진 여기는 종주시의 농장골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풍요한 가을을 안아온 기쁨 안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 벼수확을 힘있게 다붙이고 있는 종주시 농업근로자들의 이 벼가을 화면은 김현철 특파 촬영가가 촬영한 것입니다. 벼가을 일정 계획을 날짜별, 필지별로 구체적으로 세운 데 맞게 와락달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업에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촌 일회 농장들이 앞장서고 있는데 벼가을 실적이 시의 일꾼은 벼가을에서 지금 신촌 농장과 일회 농장이 앞장서고 있다고 하면서 이 농장들에서는 자검자수 체계를 세워 벼종합수확기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고 농업근로자들의 사회주의 경쟁률을 거저시켜 매일 실적을 부쩍 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논들이 질 좋은 거름과 유기질 비료를 충분히 내고 용량 냉상모를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피토신과 천연 생물활성제를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분류해서 천알 질량을 늘린 신촌농장에서는 지난해보다 종보당 1톤 정도 더 증수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안의 다른 농장들에서도 온 한 해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알심 있게 지어서 현재 수확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견된다고 합니다. 황금 이상 물결치는 황해북도의 전야도 벼가을로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황주군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벼가을 순찰을 바로 정하고 노력과 농기계 배치를 합리적으로 해서 벼가을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온 한 해 과학농사, 다수학농사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온 여기 황주군 안의 농업근로자들이 지금 특면 작황에 리덕성 특파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군안의 그 어느 농장에서나 벼가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농업근로자들은 예비 부속품들을 넉넉히 장만하고 벼종합 수확기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이용률을 높여서 매일 많은 면적의 벼가을을 해제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초보적으로 이상 수확고를 판정해야 되면
논벼 수확고가 지난해보다 1.3배 더 충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군에서는 벼 가을 거지를 빠른 기간에 끝내기 위해서 이 수십여 대의 벼종합 수확기를 논면적이 많은 장천이와 삼전이 구포농장들의 집중 배치했습니다. 우리 농장은 군적으로 볼 때 논면적이 제일 많은 농장입니다. 그래서 이 퍼전별과 필지별 그리고 품종별에 따라서 벼가 있는 쪽쪽 불실 없이 고도 들을 수 있도록 1종계부터 면밀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벼 종합수확기와 고난의 농장들에서는 퍼전별, 필지별에 따르는 나달의 요문 상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해서 일정 계획을 명백히 세우고 그날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최근 열대성 폭풍으로 농업 부문이 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9월 28일) 정부는 두 차례의 강력한 폭풍에 의해 전국적으로 47,723헥타르의 농경지가 못쓰게 돼서 벼와 강냉이를 비롯한 많은 알곡이 소실됐으며 집짐승들이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9개 지역에서 폭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총 55,5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최근 동물학자들이 절멸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마리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한때 관광지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밀렵 행위로 남부 흰소우와 고릴라가 거의 절멸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동물보호단체는 야생동물 보호구를 설정하고 남부 흰소우와 고릴라에 대한 사냥 금지 조치를 취하고 번식시킨 결과 현재 남부 흰소우는 약 50마리, 고릴라는 1000여 마리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이 나라 동물보호단체는 20마리의 남부 흰소우를 다른 야생동물 보호구에 놓아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낮에는 물론이고 아침에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최저기온 상태를 보면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특히 9월 28일에는 평년보다 5도 이상이나 높아서 가을철 치고는 아침에 비교적 더운 날씨였습니다. 앞으로 8일까지도 일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높다가 9일에는 평년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벼가을 고지와 나달 털기를 다그치는 한편 나달 보관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가을 밀버리 파종을 적기에 끝내기 위한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현지에서 촬영한 화면을 보면은 오전에는 구름이 거의 없이 맑게 개이고 오후에는 구름이 좀 꼈지만 이 개인 날씨가 지속됐습니다. 바람은 주로 북동풍이 초당 2 내지 5m로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서 평년보다 4도, 어제보단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으로 황해남도와 개성시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옹지를 비롯한 황해남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2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황해남도 남부와 동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구름이 끼면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황해남도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2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상원 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일수나 어전과 오후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위령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어전과 오후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어전과 오후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온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계획했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어전부터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불고 조선 소해 해상은 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강원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고 함경 남북도 해상과 조선 소해 해상은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